안녕하세요. 드디어 Q&A를 하려고 합니다. 질문지를 뽑아왔는데요.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복주택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유체적, 심적으로 많이 힘들던 때였어요. 그리고 원룸이라는 공간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적 조건이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저는 약간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타입이어가지고 편하게 쉴 수 있는 나만의 집이 없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이사를 생각하던 중에 행복주택 공고가 떠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지원 후 얼마나 기간이 소요되었나. 행복주택에 지원하게 된 후부터 다이어리에 일정을 적어놨었어요. 그리고 LH에서 문자가 계속 오거든요. 알림 문자가.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면서 제가 지금 체크를 해서 적었는데, 일단 서류 제출 대상자랑 연락이 왔고, 서류를 제출하고 두세 달 뒤에 당첨자 발표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예비 100번 때로 문자가 와서 저는 당첨이 안 됐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포기하고 일을 하고 있었죠. 100번 때 제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됐고, 그런데 입고 산지 한 두 달 뒤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평소 같으면 모르는 번호 전화도 안 받는데 그날따라 뭔가 이상하게 받고 싶더라고요. 031로 왔는데 제가 경기도로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받았는데 LH였던 거죠. 그리고 거기서 추가 당첨이 됐다고 해서 계약하실 의향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었나? 아무튼 추가 당첨됐다고 해서 바로 계약을 실행했죠. 그래서 저도 그날 이상하게 받고 싶더라고. 그 전화를 너무 놀래가지고 떨려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 할게요, 저 할래요 이래가지고 했는데 안 받았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도 저처럼 당첨 100번 때여도 당첨되실 수 있어요. 그 지역 번호로 연락이 온다. 그러면 무조건 받으세요. 저처럼 기다리는 기간에 연락이 온다면. 예비 100번 때 분들도 희망을 잊지 마세요. 다음에는 당첨 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당첨이 됐어요. 그리고 계약이 진행돼요. 그 계약 진행의 경우에는 이렇게 현장 계약이 있고 전자 계약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연차를 써야 되는 상황이어서 연차를 쓰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전자 계약으로 진행해서 계약금을 납부했습니다. 이 뒤로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입주 한 달 전에 보증금 전환이 진행됩니다. 보증금 전환은 최저로 갈지 최고로 올려서 갈지 수정해서 월세 변동이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보증금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최고로 올려서 월세를 최저로 가려고 했으나, 이때 당시에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보증금을 최저로, 저는 경기 본부에 가서 보증금을 최저로 전환하고 임대차 수정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보증금 전환을 했고요. 보증금은 쉽게 말하자면 최저로 해서 월세를 최고로 올렸죠. 보증금 전환 되고 이렇게 한 달 뒤에 입주 안내 문자가 옵니다. 그걸 확인해서 사전 방문 일자를 말해줘요. 그 사전 방문 일자에 맞춰서 사전 방문 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전 방문 점검 같은 경우는 제 채널에 있으니까 한번 봐주세요. 사전 방문 점검을 끝내고 2주 뒤에 보증금을 입금합니다. 이때 저는 전입신고 같이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입주를 완료했지요. 당첨, 계약 진행, 그 다음에 보증금 전환, 그 다음에 사전 방문 점검을 하고 보증금을 입금하고 입주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보증금 입금하고 전입신고를 같이 했고요. 저희 당첨된 햄버주택 유형과 평수는 청년형으로 크기는 16형이고 약 5평 정도 됩니다. 입주 청소를 한 이유와 가격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저는 입주 청소를 왜 했냐면 사전 방문 점검 때 이따 눈에 보이는 공사 먼지 진짜 많았어요. 엄청 많았고 시멘트 가루라 해야 되나? 아무튼 시멘트 가루 같은 먼지가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눈에도 이렇게 많이 보이는데 저의 눈에 안 보이는 뭐 서랍이나 구석에 벽지에도 묻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제가 다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입주 청소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입주할 당시가 8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 방문 점검 때도 너무 더웠어요. 진짜 너무 더워서 입주 청소하다가 제가 쪄 죽겠다 싶어가지고 입주를 혼자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업체에 맡겨서 진행했습니다. 업체는 숨고라는 어플 통해서 후기랑 별점이 좋은 아주 좋은 걸 선택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보다는 좀 비싸게 준 것 같아요. 왜냐면 사전 점검 때 1층 그 야외에서 청소 영업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명함도 다 모아서 받아서 견적도 받아보고 했는데 일단 제 기준에 너무 싼 데는 의심이 되기도 했고 너무 비싼 데는 또 부담스러워서 대략적으로 그 알아본 결과 15만 원 내서 17만 원은 넘지 말자 이런 마지노선을 제가 두고 진행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에 15만 원의 청소를 진행했고 이 입주 청소 일정 같은 경우는 LH 측에 입주하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날 입주 청소를 하고 저는 그 다음날 짐이랑 제가 들어갔습니다. 16형의 기본 옵션은 무엇이냐가 제가 들어온 청년형 16형 같은 경우는 일단 가스레인지, 냉장고, 책상이 기본 옵션이 있었습니다. 이거 책상 같은 경우는 청년형이라서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옵션에 제가 산 거는 일단 우선순위로 꼽은 게 있어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이렇게 이 세 가지는 제가 진짜 필수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세탁기와 에어컨 같은 경우는 대형 가전이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집에. 왜냐면 일단 작은 집인데 다른 짐들이 들어오기 전에 일단 설치를 먼저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입주하는 날, 제가 들어가는 날 세탁기와 에어컨을 예약을 동시에 했었어요. 에어컨의 경우는 제가 여름에 입주하는 거라서 에어컨 진짜 필수라 생각했거든요. 제가 이사 왔는데 더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거의 에어컨이 동시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에어컨을 제일 먼저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탁기를 그 다음으로 설치를 했고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는 자취생의 필수품이니까요. 자취생의 필수품이니까 이거는 일단 이날 이사가 다 끝나고 사러 가자 이랬는데 친구가 입주 선물로 하나 사줬습니다. 이 외에도 저는 지금 행거랑 침대, 밥솥 이렇게 등등을 샀는데요. 아직 더 사야 할 게 많아요. 책상은 사용하고 있냐고 여쭤보셨는데 책상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거를 탈거를 할까 생각했는데 탈거한 후에 그 책상을 어디에 놓을 것이며 나중에 나갈 때 원상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놔두고 화장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물어보신 게 관리비. 관리비가 얼마 정도 드냐라는 질문이 많았는데, 일단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1평당 1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저는 그래서 5평이니까 약 여기서 여름과 겨울을 보내본 결과 관리비는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왜냐면 도시가스비가 별도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때까지 관리비를 사용한 걸 봤거든요. 관리비가 저는 45,000원? 다른 분들은 좀 더 적게 나온다고 하던데 저 같은 경우는 수도세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이것 때문에 확인해보니까 수도세가 제가 물을 많이 쓰더라고요. 다른 집보다 훨씬 더. 그래서 이 Q&A 덕분에 제가 물을 너무 아껴 쓰지 않는다는 거 알았습니다. 거의 45,000원, 평균 45,000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관리비 외에 들어가는 비용은 이 가스비, 도시가스비가 있는데 경기도에서 거주하고 있어서 이거는 삼천리 도시가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스레인지가 기본 옵션이라서 보일러랑 함께 사용하고 있는 중이고요. 도시가스비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6월 현재는 정도 나오는 중입니다. 인터넷과 TV 수신료 같은 경우는 저는 집에 와이파이 이런 거 안 달았거든요. 그래서 TV도 없어서 거기에서 나온 돈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입주하면 TV 수신료 들어가는지 확인하시고 꼭 없애길 바랍니다. 임대료는 최저 보증금에 맞춰서 제시된 금액에 맞게 내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물어보신 행복주택의 장단점은, 일단 장점은 가장 좋은 건 저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사람인데 그동안 그런 여건이 안 됐었죠. 근데 이게 행복주택에 당첨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다는 거. 일단 마음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내 집이 생겼다는 거. 그리고 확실히 보증금이 시세보다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가격 부담이 있긴 있겠죠. 좀 더 큰 평수는. 근데 16형 같은 경우는 최저 보증금으로 가면 가격 부담이 없고 월세 또한 보증금에 맞춰서 제가 내면 되니까 그것도 관리해주는 새 아파트에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저는 솔직히 아파트에 사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너무 편리하고 이렇게 관리가 된다는 게 좋습니다. 단점은 초반에 입주하면 정말 주변에 뭐가 없어요. 슈퍼도 편의점도 미용실도 더불어 배달도. 그러니까 제가 입주한 곳이 좀 신도시 같은, 행복주택이 보통 부쩍부쩍한 도시에 짓는 게 아니라 비어있는 넓은 부지에다 짓는 걸로 알고 있고 신도시 느낌이 있어서 초반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게 너무 불편했어요. 그랬는데 입주와 동시에 주변에 그래도 많이 생겨서 이제는 현재로서는 불편함이 거의 없습니다. 이 두 개는 진짜 초반에 많이 불편했던 것 같고, 진짜 최대 단점, 혼자서 모든 일을 해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입주만 봐도 준비해야 될 서류, 그리고 계약, 뭐 이리저리 변경, 가스나 뭐 이런 물건들 설치 신청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신경 쓰고 혼자 다 해야 하는 일이 너무 많은 게, 그동안에 갇혀져 있던 환경에서 살다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준비해야 되니까 저한테 너무 큰 힘든 일로 다가왔었어요. 그 초반에 스트레스가 진짜 엄청난 거예요. 일단 뭐 보증금을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언제 입주할 것이며 어떻게 뭐 어떤 걸 사용할 것이며 이런 것부터가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정말 힘들었어요. 아, 이게 진짜 정말 어른이 돼가는 과정인가? 이런 느낌. 아무튼 이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많이 여쭤보신 거, 행복주택의 방음과 층간소음, 벽간소음이 없냐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셨는데 이것도 저도 정말 많이 걱정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일단은 층간소음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층간소음 자체가 일단은 있어요. 있긴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입주 전에 들어본 것들은 상대방이 말하는 게 들린다, 뭐 핸드폰 벨소리가 들린다,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일단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층간소음 같은 경우는
요즘 지어지는 아파트 대부분이 층간소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으로서 입주하기 전에 주변에서 얘기해주던 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사는 라인이 천년형이라 그런지 모두들 혼자 사시는 것 같고, 저같이 출퇴근한 시간대에만 소란스러운 느낌? 그런 거죠. 이 소란스러움도 저희가 복도식 아파트잖아요. 복도식이라서 현관문이 세게 닫히는 그런 진동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정도의 층간소음은 존재한다. 확실히 말하자면 전화 진동, 벨소리, 옆방 말소리 이런 거 전혀 안 들린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들리면 진짜 솔직히 말하면 신고감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 인테리어 룸투어는 언제 하실 거냐고. 지금 인테리어가 이걸 퍼센트로 말씀드리자면 솔직히 50%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입주 초기 때 보증금도 내고 에어컨도 사고 은근하게 비용이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이 있었는데, 더불어서 이건 좀 TMI인데 제가 입주 때 맞춰서 치과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에 들어간 돈이 진짜 어마어마해서 인테리어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거의 다 끝난 상태여가지고 이제서야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하나 둘씩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살 때마다 영상 찍어서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귀찮아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룸투어 영상도 하나 둘씩 사고 난 뒤에 완성될 것 같다고 느껴졌을 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미완성이어가지고. 그 다음 영상 올리는 텀이 너무 긴 거 아닌가, 빨리 좀 올려라 라는 질문은 없었습니다. 이건 제가 찔려서 올린 거고요. 이건 제가 저에게 하는 질문인데,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치과를 다녀와서 비용이 정말 많이 깨져서 제 멘탈도 함께 깨져가지고 올릴 게 없었습니다. 물건도 사지 못했고 집안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근데 이러던 중에 갑자기 구독자분들이 댓글도 달아주시고 카문신도 가져주시니까 살짝 걱정이 되는 거 있죠. 걱정도 되고 조금 놀랬던, 왜냐면 저는 관종이긴 한데 소심한 관종이어가지고 덜컥 겁이 나가지고. 이렇게 봐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이에 대한 보답이라 할 만한 게 영상의 퀄리티라 생각했거든요. 그 퀄리티를 높이고 싶어서 고민도 엄청 했고 편집력도 높이려고 이리저리 알아보기도 했는데, 현실적으로 저에게 욕심이라는 결론이 얼마 전에 났어요. 그래서 앞으로 일단 열심히 업로드하는 게 여러분에 대한 보답이라 생각해서 열심히 작업하자는 결론이 났습니다. 지금 이것저것 사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하나 살 때마다 제가 영상을 찍을 테니까 많이 봐주세요. 이제 부지런히 업로드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길었을 텐데 봐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제가 정말 애정합니다. 앞으로 성실히 보여드리는 넌디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